안녕하세요. 오늘은 C# 프로그램의 진입점, 메인 메서드와 C#9에서 도입된 탑레벨 스테이트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와 CLR이 우리 코드를 어디서부터 실행하는지, 스태틱 보이드 메인의 의미는 무엇인지, C#9의 최상위문이 컴파일러에 의해 꺽스의 메인 달러 기호로 변환되는 과정, 그리고 진입점은 왜 단 하나여야 하는지까지 IL 레벨로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흔한 혼란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콘솔 앱 템플릿을 열면 이렇게 한 줄짜리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콘솔 라이트라인 헬로 월드 한 줄이 끝이에요. 클래스도 메서드도 없습니다. 반면 오래된 책이나 강의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클래스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스태틱 보이드 메인 스트링 배열 아규먼트가 있고 그 안에 콘솔.라이트라인이 있습니다. 4층 구조죠. 두 코드 모두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여기서 신입 개발자의 머릿속에 세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한 줄짜리 코드는 메인이 없는데 어떻게 실행되지? 둘 중 뭘 써야 하지? 성능이나 구조가 다른가? 그리고 한 프로젝트에 메인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되지? 오늘 이 세 질문의 답을 IL 레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념을 비유로 먼저 잡아봅시다. 아파트 택배기사가 동호수를 모르면 집에 갈 수 없어요. 반드시 101동, 1201 호처럼 약속된 위치가 있어야죠.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운영체제는 어셈블리, 즉 이그제나 DLL 같은 단넷 실행 단위 안에 수백 개 메서드가 있어도 그중 딱 하나 진입점만 호출합니다. 나머지는 진입점이 시작한 뒤 코드 흐름을 따라가며 호출되죠. 이 어느 메서드가 진입점인가 정보는 어셈블리 안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IL에서는 점 엔트리 포인트라는 한 줄짜리 지시어가 그 표식입니다. CLR은 어셈블리를 로드한 직후에 표식이 붙은 메서드를 찾아 그걸 호출합니다. 이 그림이 진입점 호출 흐름입니다. 맨 왼쪽은 운영체제. 단넷 런이나 my앱.이그제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가운데가 CLR이에요. 어셈블리를 로드하고 점 엔트리 포인트를 검색합니다. 오른쪽은 실제 어셈블리인데 푸, 메인, 바즈 같은 여러 메서드가 있지만 오직 메인에만 주황색 점 엔트리 포인트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실행 순서는 운영체제가 단넷 호스트를 띄우고 CLR을 시작하고 CLR은 어셈블리 로드 후 점 엔트리 포인트 표식이 붙은 메서드 하나만 골라 호출하고 그 진입점 안에서 푸, 바즈가 그제야 실행됩니다. 표식이 없는 메서드는 직접 호출되지 않아요. 핵심 규칙은 하나의 어셈블리 안에서 점 엔트리 포인트 표식은 단 하나의 메서드에만 붙는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단순한 진입점 코드를 IL 레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태틱 보이드 메인을 사용한 클래식 버전부터 보죠. 이게 클래식 메인 버전의 소스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 파일 이름은 프로그램 CS, 네임스페이스 클래식 메인 안에 클래스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스태틱 보이드 메인 스트링 배열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 본문은 콘솔.라이트라인으로 헬로 프롬 클래식 메인을 출력하는 한 줄이죠. 이걸 컴파일하면 IL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 스태틱 키워드를 짚고 가겠습니다. 스태틱은 인스턴스, 즉 객체 없이 클래스 이름만으로 호출할 수 있는 멤버임을 나타냅니다.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는 어떤 객체도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입점은 반드시 스태틱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메인 아규먼트처럼 new 없이 바로 호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IL입니다. 주의 깊게 봐주세요. 네 번째 줄에 프라이빗 하이드 바이시그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 선언되어 있고 10번째 줄에 점 엔트리 포인트 지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지시어가 바로 이 메서드가 어셈블리의 유일한 진입점임을 선언하는 표식이에요. CLR이 지시어를 따라 이 메서드를 실행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14번째, 15번째 줄이 실제 본문인데요. LDSTR로 문자열 상수를 평가 스택에 올리고 콜로 콘솔.라이트라인을 호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16번째 줄의 렛으로 메서드가 반환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접근 제한자는 프라이빗인데도 동작합니다. 메인은 접근 제한자와 상관없이 CLR이 특수 규칙으로 찾아 호출하거든요. 그래서 퍼블릭이 없어도 돼요. 또 스트링 배열 아규먼트도 인수가 없으면 CLR이 빈 배열 new, 스트링 0을 넣어 호출하니까 아규먼트는 절대 널이 되지 않습니다. 쉬운 설명 한 줄 요약입니다. 진입점은 운영체제가 CLR에게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가리키는 문패이며 C샵에서 그 문패는 기본적으로 스태틱 메인 메서드 위에 붙습니다. 자, 이제 C#9 이전까지의 상황을 짚고 갑니다. 헬로 월드 한 줄을 찍으려면 다음이 모두 필요했어요. 첫째, 유징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임포트. 둘째, 클래스 프로그램 클래스 선언. 셋째, 스태틱 보이드 메인 스트링 배열 아규먼트 정적 메서드 선언.
마지막 넷째, 콘솔.write라인 실제 하고 싶은 일.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네 번째 한 줄뿐인데 나머지 세 개는 입장 절차였죠. 입문자가 매번 왜 클래스를 만들어야 하죠. 스태틱은 뭐예요? 를 물어야 한다는 건 언어 입장에서 좋지 않은 시작 경험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게 C#9의 탑레벨 스테이트먼트 최상위문입니다. 2020년 .NET 5와 함께 도입됐어요. 프로젝트 단 한 파일에 한해 클래스와 메서드 선언을 생략하고 바로 문장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탑레벨 버전입니다. 파일은 프로그램 CS 1개. 첫 번째 줄에 유징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 콘솔.write라인이 2번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어요. 아규먼트라는 변수가 어디서도 선언되지 않았는데 그냥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규먼트.length를 쓰고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클래스와 진입점 메서드를 자동으로 합성합니다. 최상위문은 런타임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컴파일러 수준의 문법적 설탕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변환 과정입니다. 왼쪽은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프로그램 CS인데 유징 시스템과 콘솔.write라인 두 줄이 보일 뿐이죠. 클래스, 메인, 아규먼트 선언은 전혀 없어요. 가운데 컴파일러가 변환해서 오른쪽에 합성된 IL을 만듭니다.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 어트리뷰트가 붙은 프로그램 클래스가 생기고 그 안에 프라이빗 스태틱 보이드 꺽스의 메인 달러 기호가 들어가서 점 엔트리 포인트 표식을 달고 실행문이 복사됩니다. IL에서 확인되는 네 가지 사실을 정리하면요. 첫째, 클래스 이름은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식별자예요. 둘째, 클래스에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 특성이 붙어서 내가 자동 생성했다는 표식을 남깁니다. 셋째, 메서드 이름은 꺽스의 메인 달러 기호인데 이 꺽스와 달러는 C# 식별자로 쓸 수 없는 글자라 충돌 방지 목적이에요. 넷째, 점 엔트리 포인트 표식은 클래식 메인과 똑같이 붙어서 런타임에선 동일합니다. 탑레벨 버전을 컴파일해서 IL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 클래식 메인 버전과 같은 줄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탑레벨의 IL입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여러 곳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점 커스텀으로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 어트리뷰트가 붙어 있습니다. 클래스 위에 내가 자동 생성했다는 증거죠. 여덟 번째 줄이 결정적이에요. 메서드 이름이 꺽스의 메인 달러 기호입니다. 열 번째 줄의 스트링 배열, 아규먼트 매개 변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11번째 줄에 점 엔트리 포인트 표식이 클래식 메인과 똑같이 붙습니다. 15번째 줄 아래는 실제 본문인데 LDSTR, hello from 탑레벨, call console.write라인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줄에 argument.length를 문자열 보관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로 보관 문자열을 만들고 LDarg0로 아규먼트를 로드해서 LDRN으로 길이를 얻고 어펜드 포매티드로 넣는 식이에요. 마지막에 toString and clear로 문자열을 뽑아서 라이트라인으로 출력합니다. 두 IL의 구조적 비교를 표로 정리해 볼게요. 클래스 이름은 클래식 메인 프로그램 대 그냥 프로그램으로 다릅니다. 클래식은 사용자 정의, 탑레벨은 컴파일러 자동 생성이죠. 클래스 특성에는 클래식 쪽에는 없지만 탑레벨 쪽에는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가 붙어요. 메서드 이름은 메인 대 꺽스 메인 달러로 달라요. 꺽스와 달러는 충돌 방지용이죠. 하지만 접근 제한자, 매개 변수, 점, 엔트리 포인트 표식, 반환 타입은 모두 동일합니다. 아규먼트 접근도 IL 수준에서는 LDarg0로 같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두 방식은 소스, 문법만 다를 뿐 IL 단에서는 동일한 점 엔트리 포인트 지시어가 붙은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CLR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진입점이라는 같은 정보만 봐요. 그래서 성능 차이는 정확히 0입니다. 꺽스의 메인 달러 기호라는 이름의 의미를 짚고 가겠습니다. C# 식별자 규칙상 꺽스와 달러 기호는 변수나 메서드 이름에 사용할 수 없어요. 컴파일러는 일부러 사용자가 쓸 수 없는 문자를 이름에 섞어서 사용자가 작성한 메인과 절대 충돌하지 않는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어셈블리의 사용자가 자기 메인 메서드를 따로 가지고 있어도 이름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이 명령 패턴은 C#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하는 다른 요소들, 람다의 백킹 필드, 이터레이트의 상태 머신 클래스, 어싱크 메서드의 무브 넥스트를 담는 클래스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례입니다. 이제 실전 선택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런타임 성능이 같다면 선택은 순전히 가독성과 의도 전달의 문제예요. 다음 기준을 제안합니다. 이 표가 상황별 추천입니다. 세콘솔 앱에서 메인 외에 정적 헬퍼가 거의 없으면 탑레벨이 추천이에요. 의도된 간결함이고 입문자 친화적이죠. 여러 클래스가 얽힌 대규모 앱이라면 클래식 메인이 추천됩니다. 프로그램 클래스의 의존성 주입 컨테이너 구성이나 생명주기 훅 같은 부가 로직을 걸기 쉽거든요. 초보 교육용 스니펫은 탑레벨이 좋아요.
클래스와 스태틱 개념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으니까요. 기업 내부 규칙이나 코드 스타일이 정해진 프로젝트라면 그 규칙을 따르는 게 맞고 일관성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시 메인 콜론 클래스 네임 같이 진입점을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클래식 메인 쪽을 써야 해요. 탑레벨은 단일 파일 제약이 있어서 선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포와 애프터 예시를 볼까요? 유니티와 별개로 팀에서 자주 쓰는 에셋 전처리 스크립트를 가정합시다. 텍스처 폴더에서 png 개수를 재는 간단한 유틸이에요. 이게 비포, 클래식, 메인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 파일 이름은 count.png.cs로 네임스페이스 에셋툴스 안에 클래스 count.pngs가 있고 그 안에 static int main string 배열 아규먼츠가 있어요. 안에서는 arguments.length가 1 미만이면 에러 메시지를 찍고 이를 반환하고 아니면 directory.getFiles로 png 파일을 재기적으로 찾아 개수를 세서 출력하고 0을 반환합니다. 전체가 22줄인데 실제 로직은 마지막 2줄 정도예요. 위쪽은 전부 클래스와 메서드 선언,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같은 입장 절차입니다. 이게 애프터 탑레벨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에 유징 시스템이 있고 바로 이어서 실제 로직이 나와요. arguments length 체크, directory.getFiles로 png 개수 3기, console.writeLine으로 출력, return 0, 총 13줄인데 실제 로직이 곧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군더더기가 싹 제거됐죠. 이 애프터 코드의 IL을 뽑으면 진입점 메서드 시그니처가 자동으로 인트꺽스의 메인 달러 스트링 배열 아규먼트로 합성됩니다. 9번째, 10번째 줄을 보시면 소스에 return 0, return 1이 있는 것을 보고 컴파일러가 반환 타입을 int로 유추한 겁니다. 점 엔트리 포인트 표식은 그대로 붙고 메서드 본문 끝에 let으로 int 값을 스택에 남기고 반환하죠. 개발자는 필요하면 return 쓰면 되고 아니면 안 써도 된다 수준으로만 알면 됩니다. 반환 타입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선택해줘요. await가 포함된 최상위 문도 가능합니다. 최상위 문에 await가 한 번이라도 쓰이면 컴파일러는 진입점 시그니처를 async task 또는 async task of int로 자동 합성합니다. 이게 await가 섞인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에 using system.net.http와 threading.tasks가 있고요. 여섯 번째 줄에서 await client.getString async로 http 요청을 기다렸다가 응답 문자열 길이를 출력합니다. 이 코드의 IL 진입점 시그니처는 async task 꺽스의 메인 달러 스트링 배열 아규먼츠가 되고 CLR은 반환된 태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프로세스를 유지합니다. C# 7.1 이전에는 반드시 메인 안에서 getAwaiter.getResult로 직접 동기대기해야 했던 보일러플레이트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제 유니티에서의 진입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메인은 어디 갔는지 살펴봅시다. 유니티는 단넷 콘솔 앱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니티 빌드 산출물은 당신이 만든 이그제가 아니라 유니티 엔진이 만든 이그제 플러스 당신이 만든 C# 스크립트를 담은 어셈블리 DLL이에요. 진짜 진입점은 유니티 엔진 C++로 작성된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메인이 존재하죠. 유니티 엔진은 당신의 어셈블리 C# DLL을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취급해 로드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프로젝트의 C# 스크립트에는 메인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엔진은 게임 루프 중 특정 시점에 리플렉션으로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한 스크립트의 awake, on enable, start, update, fixed update, late update, on destroy를 찾아 호출합니다. 이 코드가 유니티 스크립트의 전형입니다. 다섯 번째 줄부터 awake, start, update, on destroy 같은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들이 있죠. 이 메서드들이 IL에서 특별한 점 엔트리 포인트 표식을 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인스턴스 메서드이고 유니티 엔진이 이름으로 찾아서 호출할 뿐이에요. 정확히는 IL2CPP 빌드에서는 사전 링크 시점에 바인딩이 고정됩니다.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메인을 직접 써야 할 때는 극히 드뭅니다. 별도 콘솔 툴, 그러니까 에셋 빌드 스크립트나 서버 브릿지 같은 걸 같은 솔루션에 담을 때만 필요해요. 지금까지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런타임 성능은 클래식 메인과 탑레벨이 동일하고 선택은 스타일의 문제예요. 컴파일러가 return이나 await 유무로 반환 타입을 자동 선택해주고 유니티 안에서는 메인 대신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가 각자의 진입점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함정, 프로젝트에 메인이 2개 있어서 진입점 모호성 오류가 나는 경우에요. 유닛 테스트 초보자가 자주 겪습니다. 메인의 프로젝트와 간단한 테스트 앱이 한 CS 프로젝트에 섞여 있을 때 발생해요. 이게 잘못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줄에 앱 CS에 클래스 앱과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 있고
그 아래 7번째 줄의 테스트 CS에도 클래스 테스트와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 있어요. 두 개의 메인이 한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거죠. 빌드하면 CS0017 오류가 납니다. 프로그램에 2개 이상의 진입점이 정의되어 있고 컴파일러 옵션으로 진입점을 포함하는 형식을 지정하라는 메시지예요. 해결은 CS 프로제이의 스타트 업 오브젝트를 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처럼 프로퍼티 그룹 안에 스타트 업 오브젝트 앱으로 어느 클래스의 메인을 쓸지 명시하면 됩니다. 이러면 앱의 메인만 진입점으로 선택됩니다. CLI를 빌드할 때는 첫 번째 줄처럼 CSC의 경우 대시 메인 콜론 앱을, 단넷 빌드의 경우는 대소문자 p 콜론 스타트 업 오브젝트 이퀄 앱을 동등하게 쓸 수 있어요. IL은 달라지지 않고요. 선택되지 않은 메인은 점 엔트리 포인트 표식만 떼어진 평범한 메서드로 남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최상위 문을 두 파일에 나눠 쓰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줄의 메인 CS에 최상위 문이 있고 7번째 줄의 other CS에도 또 최상위 문이 있으면 CS8800이 오류가 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컴파일 단위만 최상위 문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최상위 문은 프로젝트 전체에서 정확히 한 파일에만 허용됩니다. 해결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줄에 최상위 문 파일 하나를 두고 5번째 줄에서 아규먼트로 분기해서 mode.runb나 mode.runA를 호출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 시작 모드가 필요하면 최상위 문 파일에서 분기하거나 일반 스태틱 메서드로 옮기세요. IL에서는 여전히 꺽쇠 메인 달러 하나만 남고 호출되는 메서드들은 그 안에서 호출되는 평범한 정적 메서드일 뿐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최상위 문과 클래식 메인을 같이 쓰는 경우예요. 첫 번째 줄에 유징 시스템과 콘솔.write라인 최상위 문이 있는데 그 밑에 또 클래스 프로그램과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빌드하면 CS7022 경고가 납니다. 첫 번째 줄 메시지처럼 진입점이 프로그램.메인 대신 프로그램.꺽쇠 메인 $스트링 배열에 있고 메인 메서드는 무시된다는 경고예요. 빌드는 되지만 당신이 작성한 메인은 호출되지 않습니다. 탑레벨이 승리해요. 의도하지 않은 침묵 동작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행해보고 왜 내 메인이 안 돌지? 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해결은 둘 중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최상위 문을 쓰기로 했으면 사용자 메인은 완전히 제거하고 클래식만 쓰기로 했으면 최상위 문을 없애요. 첫 번째 줄 예시처럼 최상위 문만 남기면 의도도 분명해지고 경고도 사라집니다. 두 모드가 꼭 필요하다면 클래식 메인 한쪽만 쓰고 대시 메인 콜론으로 진입점을 명시하세요. 네 번째 함정. argument.length가 0인데 argument 인덱스 0을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5번째 줄처럼 argument.length 체크 없이 argument 인덱스 0에 바로 접근하면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이 납니다. 그래서 최상위 문에서도 클래식 메인에서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argument.length 0 체크를 해야 해요. argument는 절대 널이 될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argument is null 체크는 불필요하고 길이 검사만 하면 됩니다. IL 상으로는 LDArg0로 배열을 로드한 뒤 LDLN으로 길이를 얻는 단순한 두 명령어예요. 5번째 함정은 유니티에서 메인을 만드는 경우예요. 이 표가 유니티에서 각 시나리오별 유효한 진입점을 정리한 건데요. 유니티 프로젝트 안에 클래스 프로그램과 스태틱 보이드 메인을 만들어봐도 절대 호출되지 않습니다. 유니티는 스크립트 어셈블리를 클래스 라이브러리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메인을 호출하지 않거든요. 이 메서드는 점, 엔트리 포인트 표식도 없고 엔진의 리플렉션 목록에도 없어서 그냥 죽은 코드가 돼요. 올바른 해결은 런타임 이니셜라이즈 온로드 메서드 어트리뷰트를 쓰는 겁니다. 9번째 줄처럼 게임 부트스트랩 클래스에 스태틱 보이드 이닛을 정의하고 그 위에 대괄호로 런타임 이니셜라이즈 온로드 메서드 비포 신로드를 붙여주면 신 로드 직전에 자동 호출돼요. 11번째 줄 디버그.로그가 유니티의 진입점 역할을 하는 런타임 이니셜라이즈 훅입니다. 그리고 아래 17번째 줄 근처의 어웨이크와 스타트는 게임 오브젝트에 컴포넌트가 붙었을 때 그리고 첫 프레임 직전에 각각 호출되는 메서드고요. 유니티에서 앱 시작 시 한 번만 실행을 원하면 런타임 이니셜라이즈 온로드 메서드가 정답입니다. 엔진이 리플렉션으로 해당 특성을 찾아 호출하는 훅이며 IL 수준에서는 평범한 스태틱 메서드 플러스 특성 메타데이터일 뿐이에요. 자, 이제 C# 버전별로 진입점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정리하겠습니다. C# 1.0 2002년 단넷 프레임워크 1.0에서 스태틱 보이드 메인, 스태틱 인트 메인, 그리고 스트링 배열, 아규먼트 버전이 있었어요. C# 7.1 2017년 단넷 코어 2.0에서 어싱크 태스크 메인과 어싱크 태스크 오브 인트 메인이 추가되어 어웨이트를 직접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7번째 줄 부근의 C# 9.0 2020년 단넷 5.0에서 오늘의 주인공 탑레벨 스테이트먼트가 도입되어 클래스와 메인 선언을 생략할 수 있게 됐어요. 11번째 줄부터는 7.1 이전대 이후 차이를 비교해봅니다. 메인이 어싱크가 될 수 없던 시절에는
다운로드 어싱크 같은 태스크를 getawait.getresult로 동기대기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예외가 어그리게이트 익셉션으로 감싸지는 함정도 있었죠. 7.1 이후에는 이렇게 깔끔해집니다. 첫 번째 줄, 클래스 프로그램 안에 스태틱 어싱크 태스크, 메인 스트링 배열 아규먼츠에서 직접 await를 쓸 수 있어요. 유징바 클라이언트로 http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await client.getString async로 URL을 받아서 길이를 출력하는 게 전부입니다. 보일러플레이트 제거가 눈에 띄죠. 두 방식의 IL을 비교하면 애프터 버전의 메인은 평범한 메서드가 아니라 상태 머신 클래스, 꺽스 메인 디언더바 제로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무브넥스트로 돌아가는 구조로 바뀝니다. 점 엔트리 포인트가 붙은 메인은 상태 머신을 기동시키는 래퍼가 되고 실제 본문은 무브넥스트 안에 들어가요. 그래도 CLR 입장에선 여전히 태스크 반환값을 기다려주는 동일한 진입점 호출입니다. 이게 C#9 이상의 탑레벨 버전이에요. 유징 시스템과 콘솔.write라인 딱 두 줄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IL인데요. 본문은 ldstr/call/ret 세 줄이 C#8 이하 클래식 버전과 정확히 같습니다. 차이는 오직 세 가지예요. 클래스 이름이 사용자 정의인지, 컴파일러가 만든 프로그램인지, 클래스 위에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 특성이 붙었는지, 메서드 이름이 메인인지 꺽스의 메인 달러인지. 그리고 이 비교가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건 성능을 고려해 어느 쪽을 쓸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진입점은 IL의 점, 엔트리 포인트 GC어로 표시되는 단 하나의 메서드이고 운영체제가 CLR에게 여기서 시작해라 라고 가리키는 문패예요. 클래식 스태틱 보이드 메인은 C# 1.0 이후 표준 진입점 형태이고 보이드 메인은 int, async task, async task of int 네 가지 시그니처가 허용됩니다. C#9 최상위문은 문법적 설탕이고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 클래스 프로그램에 꺽스의 메인 달러를 자동 합성하는 거죠. 런타임 성능과 동작은 클래식과 완전히 동일해요. 꺽스와 달러 기호는 사용자 식별자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컴파일러 관례이고 진입점은 단 하나여야 하니 여러 메인 후보가 있으면 스타트업 오브젝트나 대시 메인으로 지정하세요. 최상위문은 프로젝트당 한 파일만 허용됩니다. 아규먼트는 절대 널이 될 수 없고 빈 배열이 넘어오니 길이 검사만 하면 되고 유니티에서는 메인을 쓰지 않고 awake, start, 업데이트 같은 라이프 사이클 훅이나 런타임 이니셜라이즈, 온로드 메서드로 코드를 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NET 프레임워크와 .NET 코어, .NET 5 이상, 그리고 모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새 콘솔 앱을 만들 때 탑레벨과 클래식 메인 중 의도적으로 선택했는지, 최상위문은 프로젝트 내 단 한 파일에만 있는지, 아규먼트 인덱스 제로 접근 전에 길이 검사를 넣었는지, 종료 코드가 필요하면 리턴 0이나 리턴 2를 사용했는지, 컴파일러가 반환 타입을 알아서 선택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 스크립트에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두고 왜 실행 안 되지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